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4주차로 운동상해 및 스포츠 손상의 위험관리 중에서 오늘은 보호용 스포츠 장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또 했던 거 한번 상기해 보면요. 그 열 손상과 한랭 손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한랭 손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한번 상기해 보시고 4주차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보호용 스포츠 장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요. 안전 기준 및 관리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그리고 VBR 보조기와 보호대의 역할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즘은 남자도 이거 스포츠 브레저를 착용하더라고요.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상해, 자, 운동상해를 보면은요, 운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외상과 손상을 운동상해라고 합니다. 주로 과사용, 충격, 환경 요인이 주된 원인이죠. 대표적인 손상으로는 염좌, 골절, 근육 손상, 타박상 등이 있습니다. 개인의 운동, 스포츠, 그리고 여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안전사고나 위험한 상황들 또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운동용품기준실무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직에서 스포츠 장비에 대한 검사 기준을 세우고 있고요. 많은 운동단체들은 제시된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들을 사용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스포츠 장비의 안전 기준은 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운동용품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은 없는데요. 산업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과 소비자보호원을 중심으로 공산품 전반에 걸친 제품 안정성을 조사되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상 스포츠 장비, 여가용 보트, 아이스하키 용품, 스쿠버 다이버 용품, 겨울철 스포츠 용품 등 다양한 스포츠 용품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어 안전하게 스포츠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장비를 포함한 공산품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또는 안전검사 표시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1조에 해당됩니다. 스포츠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부적격하게 만들어진 장비로 인해서 개인이 운동 손상을 입었다면 제조사의 책임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스포츠 장비를 임의로 변형했다면 제조사의 책임은 없으며 장비를 변형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스포츠 장비의 변형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운동 중에 머리 손상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축구, 하키와 같이 상대 선수와 접촉이 많은 종목, 야구 등과 같이 속도감 있는 스포츠에서도 심각한 머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수가 던진 공에 가끔씩 보면은 공에 맞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머리를 맞아서 심하게 다치는 경우도 있죠.
안전 장비로 헬멧을 쓰고 있지만서도 이 전문 야구 선수가 던지는 공의 위력은 무시무시하죠. 보통 뭐 한 시속 150km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자전거나 모터사이클 타기에서도 머리 손상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포츠와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머리 보호를 위한 헬멧 착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전동 킥보드를 탈 때 그 헬멧을 안 쓰면은 단속되기도 하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멧은 각각의 운동 종목 특성에 따라서 그 모형과 설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인라인 롤러 스케이트와 킥보드 등은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헬멧 착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보호용 장비는 검자 표시를 이러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검자 되어 있는 이 검자에다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는 표시 제품인데요.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자전거,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등을 탈 때는 반드시 이 검자가 되어 있는 안전모, 그리고 손 팔꿈치, 손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가능한 한 도로나 놀이터가 아닌 전용 공간에서 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보호용 장비의 역할을 보면은요, 먼저 충격 흡수와 그리고 분산 역할, 그리고 손목, 팔꿈치, 무릎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상을 당했던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하고요. 그리고 이 안전장치를 함으로 해서 심리적 안정도 제공되는 것이죠. 스포츠 장비 안전 기준을 보면은요, 국제 및 국내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 마크가 있는 것은 재질의 안정성과 내구성에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목적에 맞는 설계가 된 것을 해야 되는데요. 야구를 하면서 우리가 킥보드 타는 헬멧을 착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듯이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된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비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의 체격과 종목 특성에 맞게 선택해야 안전해지는 것이죠. 장비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하고 작은 손상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기적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그리고 마모되거나 파손이 조금이라도 발견됐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즉시 교체를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한 수리, 몇 푼 아끼기 위해서 자가수리를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부위별 보조기 및 보호대를 보면은요. 자, 상지 보호대와 하지 보호대가 있는데요. 자, 조금 있다가 우리가 그림을 다시 보시겠지만서도 먼저 손목 보호대는 염자 및 골절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패드는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어깨 보조기 같은 경우는 탈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죠. 상지 보호대는 격투기, 구기 종목 등에 자주 사용되며 충격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하지 보호대는 점프나 달리기, 접촉 상황이 많은 스포츠에서 필수적인데요. 하지 보호대로는 무릎 보호대, 관절 안정화, 그리고 발목 보조기, 염자 예방, 그리고 정강이 패드, 충격 방어 위한 도구들이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무릎 보호대, 이거는 하지 보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릎 보호대는 불안정한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합니다. 무릎의 상태에 따라서 지지력이 약한 보호대로부터 강한 보호대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무릎과 관절의 인대 재건술 후에는 무릎 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에 철 지지대가 있는 강력한 보조기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거나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좀 상태가 좋을 때 사용하는 기구들이죠. 조금 전 그림은 일상생활이 괜찮을 때이고, 지금 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아까 그림을 다시 보면은요, 다시 돌아가기에는 좀 어려운데, 불안정하지만 일상적인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철 지지대는 없지만 스트랩이나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탄력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하지만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불안감이 있다면 슬라브 형태의 탄력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뼈 주변으로 통증이 있다면 무릎뼈 안정화를 위해 무릎뼈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성장통이 있을 때는 정강 거친 면에 압박을 가하는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무릎 힘줄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무릎뼈 바로 아래를 압박하는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스포츠를 할 경우에도 또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그림 나온 부분은 발목 보조기와 보호대 그림인데요. 발목 보조기는 발목 수수로 사용됩니다. 보호대는 불안정하지만 활동을 해야 할 경우에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안쪽과 가쪽 복사뼈 주변의 골절로 인하여 금속판 고정을 했다면 발목의 움직임을 고정시킬 수 있는 보조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왼쪽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킬레스 힘줄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면 발목의 굽힘과 펴을 제한할 수 있는 보조기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오른쪽 제일 위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21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발목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발목의 안쪽과 가쪽 번짐을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보조기를 선택하는데 이러한 보조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4-22 같은 경우에는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서 발목의 움직임을 약간 지지할 수 있는 가벼운 보호대를 선택할 때 이러한 보호대를 착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4-23과 4-24는 발바닥 아치가 낮아서 족저 근막염이 있다면 발바닥에 패드가 있는 보호대를 착용하고 4-25 같은 경우에는요. 장단지 근육통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슬라브형 근육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단지 근육 보호대 4-26번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어깨 보조기, 상지 보조기와 보호대인데요. 4-27 그림은 어깨 관절 수술 후 보조기입니다. 그리고 4-28은 어깨 관절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손 보호형 장갑이 있는데요. 어깨 보조기는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수술 이후에 고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도 선수를 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회전근개 수술을 받고 4-27 그림에 보이는 그 기구를 착용했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공 모양 그 기구를 계속해서 움직여주면서 굳지 않도록 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어깨 보조기는 이렇게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수술 이후에 고정을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어깨에 불편함이 있지만 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깨 보호대를 착용하거나 테이핑을 실시하고 이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죠. 이 4-28 같은 경우에는요. 어깨 관절이 불편하지만 운동을 꼭 해야 할 경우 어깨 관절을 지지하는 보호대를 이렇게 착용하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겨드랑이가 좀 많이 쓸립니다. 저 역시 이러한 기구를 착용해 봤지만 딱히 그다지 이게 어깨 관절 보호대는 보호된다는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테이핑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4-29 같은 경우에는요. 팔꿈치 관절에 테니스 엘보 및 내측 엘보, 외측 엘보가 있는데 양쪽 엘보 또는 골퍼스 엘보일 경우에는 슬라브형 팔꿈치 보호대를 이렇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그 안쪽 바깥쪽 이렇게 다릅니다. 테니스 엘보는 안쪽, 골프 엘보는 바깥쪽. 예. 축구 골키퍼의 경우에도 손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두꺼운 장갑을 착용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정강이 보호대 있죠. 네. 정강이 보호대를 무릎 보호대를 갖다가 하고 타이즈를 같이 신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포츠
브래지어인데요. 오늘날의 브래지어는 여성들에게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은 쿠퍼시 인대의 늘어남을 예방해서 가슴이 처지는 것을 막는 그 역할을 합니다. 쿠퍼시 인대라는 것이 이 가슴에 이렇게 발달된 조직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착용하는 일반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여성들은 가슴 흔들림으로 불편함을 느끼며 봉합선에 유두가 썰려 있어 때로는 철가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 브래지어의 금속 와이어가 가슴을 조이고 스냅과 조임새, 얇은 끈은 움직임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어 약한 피부에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스포츠 브래지어인데요. 스포츠 브래지어는 여성들의 운동 참여 시 가슴 흔들림에 따른 불편함을 줄여주며 가슴 손상을 예방하는 동시에 우수한 땀 흡수 기능도 제공합니다. 스포츠 브래지어는 일반 브래지어와 달리 와이어가 없이 면 스판텍스나 저신장 소재로 되어 있고요. 어깨끈도 최소 1cm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브래지어의 신축성 소재는 하컵 부위에만 국한적으로 사용되어 가슴 흔들림을 억제하고 격한 움직임에 따른 브래지어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또 가슴이 크거나 상체의 운동량이 많은 여성들은 운동 중 가슴을 받쳐주는 기능이 있어야 활동이 더욱 편하기 때문에 일반 브래지어 형태의 스포츠 브래지어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밑단에 와이어나 밴드를 사용해 가슴을 받쳐주어야 가슴 움직임에 따른 통증과 가슴이 처지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본인의 체형과 활동의 특이성을 고려해 스포츠 브래지어를 선택해야 하며 때로는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브래지어의 역할은 유방 지지 및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운동 시 불편감 감소, 자세 개선 및 자신감 향상, 이러한 부분들에 있습니다. 머리 보용 헬멧은 스포츠 종목에 따라 기능과 모양, 충격에 견디는 강도가 다릅니다. 모터사이클의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 또한 높아서 헬멧의 강도가 높습니다. 4-1 같은 경우 모터사이클 헬멧 굉장히 강하게 잘 만들어졌죠. 네. 자, 4-2번은 스키 헬멧입니다. 스키 헬멧도 고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제작되는 것이죠. 상급자 코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절벽과 마찬가지죠. 그런 곳에서 잘못 떨어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이 크죠. 4-3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전거 헬멧인데요. 자전거 헬멧은 로드용 자전거는 가볍고 땀 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망 같은 경우도 있어서 땀 배출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4번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헬멧인데요.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는 헬멧이고 4-3번 같은 경우는 거의 선수들이 좀 주로 많이 사용하죠. 4-4번은 어린이용으로도 많이 제작되고 있죠. 어린이들은
4-3번보다는 주로 4-4번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4-5번 같은 경우에는요, 야구 종목에서 사용되는데요, 야구 포수가 사용하는 헬멧입니다. 보통 뒤로 거꾸로 뒤집어서 쓰죠. 자, 4-6번 그 투수가 던지는 공에 귀를 보호하게 만들어진 그 타자가 사용하는 헬멧인데요. 좌타자와 우타자용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때로는 양쪽으로 귀가 다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구조가 이러한 그 야구 타자 헬멧 같은 경우에는요, 구조가 다르게 제작되는데요. 그 이유는 부상의 규정과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수의 경우에는 빠른 볼에 맞을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타자의 방망이에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몸통, 어깨, 무릎과 발등까지 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야구 그 경기 보면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허리 보조기는 척추 수술 또는 척추 측만증이 있을 때 코업 각이 20도 이상인 경우 착용합니다. 허리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림 4- 요 밑에 그림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요통에 의해서 허리가 움직이기 힘들거나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볍고 탄력이 좋은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움직임에 도움이 되죠. 그 외에 무릎 보호대가 있는데요. 불안정한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합니다. 무릎의 상태에 따라서 지지력이 약한 보호대부터 강한 보호대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무릎 관절의 인대 재건술 후에는 무릎 관절의 안쪽과 가쪽에 철 지지대가 있는 강력한 보조기를 착용합니다. 그러나 불안정하지만 일상적인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철 지지대는 없지만 스트랩으로 무릎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탄력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이 모두 가능하지만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불안감이 있다면 슬라브 형태의 탄력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무릎뼈 주변으로 통증이 있다면 무릎뼈 안정화를 위해 무릎뼈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는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성장통이 있을 때는 정강 거친 면에 압박을 가하는 보호대를 착용하고요. 무릎 힘줄이 있을 경우에는 무릎뼈 바로 아래를 압박하는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죠. 이렇게 보호 장비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보호 장비는 상해 예방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 기준에 준수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호 장비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 장비를 정기적 관리와 점검은 필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손상되거나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지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부위별 보호대와 스포츠 브래지어의 중요성을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할 것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붕대 감기와 테이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요. 테이핑의 효과,
그리고 부위별 테이핑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